먼저 1교시에서 질문 주셨던 것,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역시 방광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광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두루 간섭하거든요. 관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유심적인 면, 사이콜로지 병상태 또는 그 시스템을 관장하는 경맥들이 사실은 12경맥 전체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교감, 부교감 신경과 관련해서는 족대양한소 방광수경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족소음구나 신수경이 해요. 그리고 족소양상화 담 목경이 합니다. 그리고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이 하고 그리고 족고름풍 간 목경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 사이콜로지적인 면에서 또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조현병과 우울증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조현병은 파이트와 플라이트에서 즉 상황이 지났는데도 계속 흥분되어 있는 상태면 병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신승격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기마저 간섭할 수 있으니까 소장정격을 일단 놓고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조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해야 되고 의사의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조절이 자기 혼자의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몸의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승격을 놓는 것과 같은 소장 정격을 놓아서 과잉항진된 파이트와 플라이트의 그 전투력, 호전적인 경향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요. 족소양 담경에 보면 담 승격을 놓는 겁니다. 담 승격. 동의학에서 간, 담이 투지력, 용감무쌍함 이것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의학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달했어요. 같은 결론에. 우리가 담대하다 할 때 그 담대함의 담자는 쓸개 담자를 말하거든요. 쓸개 담자. 그러니까 쓸개가 직접적으로 용감무쌍함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교감, 부교감 신경 시스템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현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다 하게 되면 소장정격과 담 승격을 놓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팟캐스트 최신 편에 족소양상화 담목경 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만 토론해도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거는 기 올려진 영상 또는 오디오 파일로 대신하고요. 일단 호전적이다. 그러면 소장정격, 담, 승격을 양쪽에 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심하다.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또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냥 내리 순종만 해야 돼.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아. 이런 분들은 억눌린 화기가 꿍꿍 뭉쳐지다 보니까 무슨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은 아파트 높은 데 살면 안 돼요. 우울증이 확 도졌을 때 발코니에 가가지고 그냥 내려다보잖아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충고하냐면 고층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앓고 있는 그 우울증이 순간적으로 확 발현이 돼서 막 세상이 딱 싫어질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지금 현재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1층으로 내려와라 해요. 충고가.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속옷 차림으로 집에 있었을 때 갑자기 우울증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뭐 등등이.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요. 아주머니인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웬 이렇게 안 해요.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옷을 벗어서 감싸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그분의 병력을 알기 때문에 협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갑자기 세상이 딱 싫어져.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게는 무엇을 증폭시켜줘야 돼요? Fight or Flight 기전을 증폭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다음 정격을 놓아야죠. 신정격과 함께 다음 정격을 놓는다. 우리가 지금 족수양상화 단목경하고 수그럼 신보경 하니까 근데 먼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족수양상화 단목경 먼저 하는 거예요. 소양상화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적을 소, 볕, 양자, 서로 상자의 불화자거든요. 그걸 동양철학으로 풀이해보면 뇌풍항이에요. 우레 뇌, 바람풍, 항상 항. 그 기운이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한다는데 신경과 신경이 전달될 때에 천둥번개 치거든요. 진짜. 머리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신경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선과 같은 형태의 신경이 이어져 있는데 그 전선은 마디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뇌 쪽에서 발끝까지 갈 때, 뇌 쪽에서 발끝으로 전달될 때 마디를 통과할 때마다 지지직 마치 용접하듯이 불꽃이 튀거든요. 먼저 일단 불꽃이 튀면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화학적 물질로 다시 또 신경 터치가 이루어져요. 천둥 번개치고요. 비와요 진짜. 우리 몸에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걸 고인들이 봤어요. 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조건은 항상 필요 조건일 때만 천둥 번개가 친다 해서 소양상화라고 했고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은 늘 존재한다 해서 천둥 번개가 늘 친다 뇌풍항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있듯이 각 신경과 신경이 전달될 때마다 벼락치고요. 벼락친 다음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비처럼 쏟아져요. 천둥번개 치는 현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시스템에서 특히 족수양상화 단목경은 근육 신전과 관련된 신경 전달 운동, 그것을 서의학적 용어로 모터 뉴런이 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신경이. 그 운동신경이 뼈를 근육이 견인할 때마다 뇌에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명령을 하다라는 거고 그것이 말초에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족수양상화 단목경은 근육에 작용하는 신경 운동, 신경 전달력을 담당해요. 그런데 그것은 교감, 부교감 신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Fight or Flight일 때는 족수양상화 단목경의 소양상화도 항진되고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스타트할 때 그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근육의 그 운동력이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 몸에서는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0m 골인했어요. 더 이상 뛸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평소에 정장을 하고 보도를 걸을 때, 건물을 오르고 내릴 때 역시 100m 달리기로 달려요? 안 하죠. 그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될 필요가 없어. 여기 맹학교를 방문하면 현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m 달리기식으로 하면은 10초도 안 돼서 올라와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천둥 번개력이 그야말로 태풍이 불어닥칠 때처럼 항진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걸 조절을 해요. 그런데 그 조절이 안 되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인을 그것을 어떻게 조절을 해주자면 약을 통해서 신경 안정제나 또는 너무 신경이 약한 사람은 강심제를 통해
조절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증의 상태가 개선이 안 돼요. 늘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항상 반감기가 있어서 약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오래 복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이 더 이상 안 들어, 다른 약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늘 몇 개로 아니면 자석 몇 개 부착으로 그걸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작용이라는 데미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증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일어난 병증이면 그것이 육체적인 병증이든 사이콜로지적인 병증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담 승격 또는 우리가 끝에 다루게 될 3초 승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3초경의 소양상화도 천둥 번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거의 모든 병증은 담 승격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전투적이 이 사람은 무조건 싸우려고만 들어. 담 승격이죠. 그야말로 파이트와 플라이트가 증가된 거니까. 우리 몸의 사이콜로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2경맥 전체가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침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각각의 사이콜로지 문제와 관련된 경맥의 특색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유튜브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제공할게요. 그래서 그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심포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이 대상포진입니다. 역시 팟캐스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또 다시 요점 정리해드리면 우리 몸에 가장 큰 막, 장기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막이 있는데 그 막 중에 하나가 심포락이에요. 심포막, 심포 자체, 심낭. 그러니까 심장이고요. 심장을 심포라고 하는 것이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약 4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의 한의학계에서는 이 심포락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이거는 장기로서의 큰 능력을 발휘하는 장기가 아니다. 우리 몸의 생사 문제와 관련이 없는 장기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고대 원래 동의학의 원류의 고전에 의하면 심장은 심포가 잘못되면 심장이 멎는다 했어요. 사람이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장기로서의 심포락을 크게 강조했는데 어느 세월인가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되면서 심포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그것은 우리 몸의 생사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로 수구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의 심포락은 심포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심포경은 무형의 장기로서의 심포를 운용을 한다. 이렇게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과학적이고요. 비의학적이고 비삼침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던 시대 때 얘기예요. 원래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에 보면 특히 동의보감에도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포락의 이상이 있으면 심장이 멎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심포를 감싸고 있는 심포락은 마치 에어백처럼 생겼어요. 에어백처럼 감싸고 있는데 그것에 실방구가 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멎어요. 즉 심장이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 운동을 하는데 근육 운동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 일정함을 보장하는 게 감싸고 있는 심포락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황제내경에서도 심포락의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죽어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요. 부에 속한 장부는 없어도 살아요. 예를 들어서 소장 3분의 1 잘라내도 지장 없어요. 사는데 생존이 지장 없고요. 대장 반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족대행한수 방광수경이 경유하는 방광. 옛날에는요. 방광을 떼어내면 인공 오줌통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심잖아요. 내부에. 그러니까 방광 없어도 생존에 지장 없어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리고요. 밥통도 3분의 2 잘라내도요.
생존에 지장 없어요. 그런데 심장 잘라내고 살 수 있어요?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콩팥 이식해 주는 사람, 두 개인데 하나쯤 이식해 주면 어때? 그거요, 콩팥 이식해 주는 거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아니면 이식을 못 해줘요. 남아있는 거 하나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중에, 장에 속한 장부는 어느 하나라도 상실되면 죽어요. 간 잘라내고 살아요? 죽습니다. 췌장 잘라내고 살아요? 죽습니다. 심장 잘라내고 무조건 죽는 거고, 폐 잘라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포는 장부 중에 장에 속해 있잖아요. 장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포낭이 상실되면, 망가지면 무조건 죽어요. 이분의 이름 거론 안 해도 어떤 가수가 소장에 실방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에 섞여 있던 깨를 이렇게 가른 거, 그러니까 그 깨 가루가 소장 실방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모든 근육의 연동 운동력은 위로 향하거든요. 림프와 정맥혈을 여기 쇄골화 정맥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짜서 위로 올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근막과 막 사이에 형성된 점액 성질에 혹은 그 조직에서 빠져나온 수분이 많아지는 것을 카타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돼서 위에 짜주니까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심낭 근처에서 발견됐잖아요. 심낭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 심낭에도 실방구가 났어. 그래서 사망했죠. 실방구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감싸고 있고 보호하는 장기로서의 유형의 장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심포는 무형의 장기가 아니에요. 유형의 장기이고 그것이 상하면 심장도 멎어요. 그러니까 심포락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막의 유체 압력을 조절해서 더 이상 부풀지 않도록 해요. 압력을 심포경이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그 막에 이상이 생겨서 막이 부풀면 부푸는 만큼 심장을 누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이 또 망가져요.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우리 몸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감싸고 있으면서 유체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작용이 심포경이 하는 일이라면, 피부막에 수포가 생기면 이 유체 압력도 심포경의 유체 압력 조절력으로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심포 전격을 놓으면 대상포진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구순염이 생길 때요, 헤르페스 구순염이 생길 때 처음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일단 간질간질해요. 그리고 타는 듯한 자결감이 생겨요. 그리고 수포가 생겨요. 그런데 처음에 간질간질할 때 반대쪽에 심포 전격을 놓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말라요. 더 이상 수포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기왕에 생겼어요. 대상포진이 생겼어요. 기왕에. 그러면 대상포진은 반드시 몸 전체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대칭으로 생기잖아요. 반대쪽에만. 항상 한쪽에 생겨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심포 전격을 놓으면 수포가 생긴 게 꾸들꾸들 말라요. 처음에 막 간질간질할 때 쓰면 수일 내로 가라앉고, 만약에 이미 다 생겼을 때 놓으면 좀 아플 만큼 아픈 상태를 경험하면서 말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심포 자체가 심장의 유체 압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전체 우리 몸의 막, 유체 막 시스템의 컨트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분명히 심포전격을 대상포진에 쓰면 나아요. 그리고 대장전격과 같이 놓으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건지셔도 심포경에서는 대단한 수확인 거예요. 구순염,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 잡히는 거, 간질간질할 때 반대쪽에다가 무조건 자석에 NS를 구분해서 대둔혈과 중충혈에 N극 붙이고 음곡혈과 그리고 작용의 곡택혈에 S극 붙인다. 그러면
1시간 이내로 마른다. 이미 생겼다.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꾸준히 놓으면 수포가 말라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화상 입었을 때도 심포전격을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활용하시고요. 또 하나, 사이콜로지적인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라고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게임에 만능해, 인강 들어라 하고 PC도 좋은 거 사줬는데 게임하는 용도로만 써.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공부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욕심이 없어. 공부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에 욕심이 없을 때 심포전격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갑자기 인터넷선을 잘라버려. 너 컴퓨터 어쨌어? 아빠, 인강은 그냥 여기 핸드폰으로 들어도 되고요. 일단 게임 때문에 제가 인터넷선을 잘랐어요. 왜? 생각해보니까 수능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너무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놈이 공부에 열중을 해. 뭐예요? 바람이 분 거잖아요. 바람. 그러면 부모가 뒤에서 뭐라 하냐면 문을 삐끔 열면서 부모가 아니 저놈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는 거야 하고 입이 귀에 가서 걸려. 그러니까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에서 고름풍은 그 의미도 있어요. 즉 유체 압력을 조절해 준다와 심장을 감싸고 움켜쥐고 있잖아요. 감싸고 움켜쥐고 있는 움켜짐, 욕심, 투지력, 무엇에 대한 투지력? 무엇인가 성취하고픈 투지력. 그것이 고름풍의 기운이기도 해서요. 애가 공부에 취미가 없이, 아니 욕심이 없는 아이는 심포전격 놔보세요. 그러면 성적 올라요. 틀림없이 올라요.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 나갔더니만 데빌이 너 배고프지? 너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잖아. 배고픔을 일단 면해야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설계되어 있어. 즉 알매 추구력, 진취력인 사고가 원래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람이 불어야 그것이 작동이 돼요. 성취하고 싶은 욕심력에 바람이 불어야 그것이 작동이 되거든. 짐승들한테는 그게 없어. 그래서 짐승들은 공부 안 하는 거야. 사람만 공부하는 거지. 바로 수고름 심포 명문상화경의 명문상화는 그걸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 심포가 심장을 감싸고 있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명문자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사람이 진취적인 이 사고력을 갖지 않으면, 지성적으로 욕심을 안 내면 살아도 상관이지. 그냥 그것은 짐승과 같은 거야. 아니 그럼 선생님, 그 진부에 계시지 말고 대치동으로 가셔야겠네요. 대치동. 대치동 가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삼심 토론하는 게 더 보람이 있습니다. 고액 수험생용 침. 예. 좋습니다. 그걸 우리 최 선생님께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아니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 하시면 됩니다. 자, 농담이었고 우리 서로. 어쨌든 진취적인 지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심포전격이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도 생기게 돼요. 심포경과 단목경과의 관계된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